2025년 3월 30일 오늘 일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지금 시국은 윤석열 탄핵 국면인데 마땅히 탄핵에 관한 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가지고 국민적인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이재명을 악마화했던 개신교는 이재명 개인에게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평생 다녔던 장로교회를 그만 때려치우고 장로교회가 아닌 교회로 옮겼습니다. 설교 내용 중에서 워드를 그대로 옮긴다 하면 이재명이 뇌물을 많이 받아먹었다 한 문장입니다. 제가 유치하게 설교가 정치적인 중립을 안 지켜서 불만이다 그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킨 것도 문제지만 좋아요. 그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이가 뇌물을 받아 먹었다라는 팩트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윤석열 한동훈이가 탈탈 털어서 이재명이를 뒷조사해가지고 10원 한 장 뇌물을 받아본 것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제3자 뇌물죄라는 방법으로 넣었습니다. 제3자 뇌물죄란 말 그대로 이재명이는 10원 한 장 뇌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뇌물을 받아본 것은 알 수가 없는데 성남시 체육공단에다가 일반 기업들이 후원금을 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선거할 때 업적 홍보로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재명에게 직접 준 것은 아니지만은 정치적인 이익을 갖다 줬으니까 3자 뇌물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 논리도 상당히 궁색하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가 뇌물을 많이 받아 처먹었다라는 이야기가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윤석열 한동훈이도 그 꼬리를 찾아내지를 못해서 10원 한 장 먹은 증거를 찾아내지 못해가 제3자 뇌물죄라는 그런 궁색은 방법으로 기소를 했는데 일개 목사가 설교할 때 팩트체크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구체적인 실명을 거명해서 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은 상관없어요. 다른 일로 실명을 거론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편향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팩트체크가 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악마화했다는 데는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장로교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년차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죠. 앞에 목사님도 물론 나이는 저보다 연하일 겁니다만은 이제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재명 지지자는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물론 전문 지금 목사는 정치색을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확인할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재명 지지자는 아니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이 중립이었던 아니면 반대였던 지지자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러면 이분이 지난주에 설교 내용 이번 주 설교 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설교 내용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그대로 그분 워드로 옮기는 거예요. 회계라는 것이 뭔지 챗 GPT에서 찾아봤다. 회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 회계란 만약에 주문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정해진 시간 온 게 아니라 지체에 대해서 왔길래 거기다가 리뷰를 달았다는 거예요. 시간도 안 지키고 아주 불만이 많다. 무슨 서비스가 그 모양이냐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달 직원이 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서비스 정신이 불량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고가 나와서 배달이 지연됐다는 것이 어떤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죠. 그렇다고 돈 안 준 것도 돈 치렀으니까 치르고 먹었고 또 지난 일이니까 그냥 덮어두는 거 하나 가지고 다시 리뷰 들어와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오해를 했다. 나는 서비스 불량으로 생각해서 그런 리뷰를 달았는데 내가 그것을 사과한다. 이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뒤에 방법이 해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것이 이재명을 악마화했던 데 대한 사과라는 뉘앙스로 안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맥락을 보면은 그런 뉘앙스가 있었고 오늘 설교입니다. 영화 밀양을 소개하더만요. 저도 밀양을 봤는데 잊어먹고 있었는데 목사님을 예화로 들어서 기억이 납니다. 밀양은 주연이 전도연 아닙니까? 전도연이 누구로 나오냐면은 아들 엄마로 나오는데 그 아들 유괴 살해범이 감옥에 구속돼 있고 이 엄마가 사실 남편도 죽고 없는 그리고 아들 하나 믿었는데 그 아들 하나가 이제 유괴 살해됐는데 이 엄마가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전도연이가 그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마침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물론 개신교죠. 교인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용서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아픔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거죠. 어쨌거나 설득이 많이 됐어요. 전도연이가.
그래가지고 자기도 계속 그 감옥에 있는 유괴 살해범을 증오한다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용서하리라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면회를 갔습니다. 유괴 살해범을 찾아서 면회를 갔는데 그 유괴 살해범이 수영 생활을 하면서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 가면은 뭐 성경이 많이 있잖아요. 저번에 윤석열 서울구치소에서 뭐 성경 공부했다고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유괴 살해범한테 이제 전도한 사람이 그랬나 봐요. 예수님은 과거의 잘못을 또는 미래의 잘못까지라도 회개하면은 용서해 준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를 사한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괴 살해범이 이제 전도했냐고 이제 만나서 그랬죠. 내가 사실은 당신을 굉장히 증오했는데 신앙을 갖게 되면서 당신을 용서할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유괴 살해범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개 엄마가 사실은 저한테 이런 말 안 해도 나는 이미 신앙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 추악한 개신교의 민낯이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목사님. 그러니까 지난주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랬어요. 이것이 이재명을 악마화했던 데 대한 사과의 필요성이라고 나만 사실은 그렇게 해석했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딱 들으니까는 마음이 다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이재명을 굉장히 악마화했는데 특히 이번에 2심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가 나와버려가지고 지금 그 이재명 악마화했던 개신교가 펑 쪘죠. 사과해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악마화했거든요. 뇌물죄가 없는데 3자 뇌물죄라고 했는데 그렇게 3자 뇌물죄도 확인돼야 되는 거지만은 뇌물죄라는 팩트가 없는데 뇌물죄를 말한 것이나 그리고 거짓말도 종류가 있어요. 선거 거짓말이. 학력을 속인다든지 전과가 있는 걸 없다든지 재산이 있는데 없다겠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 되지 누구를 잘 안다 잘 모른다 또는 나는 협박을 느꼈다 협박이 아니었다 이거 뭐 매운탕을 먹었는데 맵다 안 맵다는 것이랑 똑같은 거죠. 사람이 맵다고 느끼면은 고춧가루가 한 개만 들어가도 매운 것이고 안 맵다고 느끼면은 뭐 청양고추 막 팍팍 쳐도 안 매우신 거지. 그거 알 수가 없는 게 그런 거는 인식의 영역이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명색이 뭐 대통령 선거나 이런 선거에서 당선자가 원래 그 당선 무효형을 받는 것인데 낙선자고요. 좋아요. 낙선자. 그 따라서 너무 하찮잖아요. 시시하고 하찮은 일이잖아요. 그것이 무슨 천지를 뒤바꿀 만한 일이 아니고 내가 유권자라면은 이재명인가 김문기하고 알든지 말든지 내가 뭔 상관이야. 유권자 입장에서 김문기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학력을 속였다든지 전과를 속였다든지 재산신고를 속였다든지 이런 것은 내가 투표할 때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협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아주 미세한 차이를 그게 무슨 천지를 뒤바꿀 만한 일이라고 무죄 나왔으면 그걸로 끝난 것이지 그걸 인정을 못하겠다는 둥 그리고 계속 악마하는 것을 사과할 생각은 눈꼽만 것도 없이 오히려 계속 무죄를 때려준 재판부까지 싸잡아서 악마화하는 이런 것을 하면서 개신교가 사과할 생각은 일도 없이 여전히 앞으로도 그렇게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과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교회를 옮기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했고 사실은 이재명을 엄청난 지지자도 아닙니다. 단순히 진보적인 성향 보수적인 성향일 때 표를 줬을 뿐이니까 그것은 이재명이가 후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후보했던 내 표는 마찬가지였겠지만은 내가 그 이재명 개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내 막내 동생 뻘인데 불쌍하잖아요. 소년공 출신. 그리고 이재명이 만약에 중앙법대가 아니고 서울법대 나왔으면 이렇게 험하게 다뤘을까요? 이재명 마누라 이 김혜경 여사 뭡니까 그 법인카드 사용 가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본인이 카드를 가지고 막 그런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는 본인 명품백을 받았어요. 직원이 받은 게 아니라 그것도 유야무야 됐잖아요. 수사했는데 뭐 한 것도 아니지만은 황제 수사라고 유명하죠. 검사들이 뭡니까 휴대폰 뺏겨가면서 한 거. 근데 김혜경 여사는 본인이 카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손님은 그 민주당 인사들 부인이라 그렇게 몰려가가지고 법인카드 결제하는 직원이었는데 본인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n분의 1에서 자기 몫의 돈을 냈대요. 그러니까 그날 먹은 총액이 10몇만 원인데 실제로 그 법인카드 영수증은 뭐 7만 얼마인가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김혜경 여사가 자기 몫을 따로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사용된 건 7만 얼마인데 검찰 측에서는 10몇만 원을 해요. 7만 얼마든 10몇만 원 좋아요. 그것이 그렇게 하늘땅 칠 일입니까? 명품백은 직접 받아도 그것이 위험해야 되는데 법인카드를 직접 가지고 쓴 것이 아니고 직원이 썼고 김혜경 여사 직원이 어떤 카드 결제한지 직접 보거나 시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목숨 냈으니까 김혜경 여사 생각으로는 더치페이 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좋아요 그것이. 근데 문제는 너무 웃기잖아요. 돈 7만 원 가지고 그렇게 수사 때 들어간 인력의 비용이 재판하는데 비용이 얼마예요? 그런 식으로 악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찾다 찾을 게 없으면 10만 원 안팎되는 그런 걸 가지고서 천지가 막 뒤집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얼마나 찾다 찾을 게 없으니까 누구 안다는 것, 골프 쳤다는 거 안 쳤다는 것,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건수가 돼야죠. 무슨 건수가 돼야죠. 뭐 천지가 뒤집어져야죠. 군대를 뭐 국회에다 넣었다든지, 무슨 사람을 갖다가 수갑 채워서 뭐 죽인다는 야구방망이 갖다 놓고 뭐 고문하면 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경천 동지할 일로 해야지. 그런 거 가지고 한다는 게 얼마나 유치하고 찬란합니까? 그게 서울법대 나온 나으리들이 어디서 중앙대 처음것이, 그것도 소년공 출신이 처음것이 우리 이 파워 엘리트에 들어왔냐, 이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 악마했던 분명히 개신교회는 사과해야 됩니다.